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 볼일을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 단 몇 초만이라도 자신의 소변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거나 실례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인생의 절반인 30년 넘는 세월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낸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느 날 변기 속에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하얗고 빽빽한 거품이 생기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어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물줄기가 세서 거품이 났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물을 내려버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어르신의 콩팥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즉 절박한 SOS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 대구에서 만났던 72세 박영만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저녁이었죠. 박 어르신은 자식, 손주들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니 식탁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당직을 서고 있던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본 의료진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20%라는 수치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낼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벅찬 상태였죠. 겁에 질린 아드님의 얼굴과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내분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실 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왔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처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요즘 좀 짜게 먹어서 몸이 붓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 방심이 박 어르신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평생 의지해야 할 뻔한 벼랑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어르신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아프면 조여오고 위장은 염증이 생기면 뒤틀리는 통증으로 신호를 주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묵묵히 피를 거르고 독소를 닦아내며 자기 몸의 50%, 아니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신장은 통증 대신 소변의 거품이라는 아주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담벤뇨라고 합니다. 우리 신장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거름망, 필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은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같은 영양분은 딱 붙잡아두고 몸에 해로운 노폐물만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거름망의 구멍이 아주 미세해서 덩치가 큰 단백질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이 거름망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귀한 단백질이 그 틈으로 새어나가 소변에 섞이게 되면 물의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마치 달걀 흰자를 휘저었을 때처럼 끈끈하고 오래가는 거품을 만듭니다. 변기 속의 그 거품, 한 방울 한 방울은 사실 어르신의 건강이고 소중한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품 외에도 다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들어 신발이 꽉 끼지는 않습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고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나요? 혹은 정강이 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들어간 피부가 금방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인 부종입니다. 신장이 물과 염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몸속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의 회한 섞인 눈물을 지켜봐온 의사 강민기로서 섰습니다. 차가운 투석실 의자에 앉아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께 저는 늘 네, 일찍 오셨더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제때 알아봐주고 돌봐주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노년의 건강관리는 결코 거창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수천 명의 환자 중에는 박어르신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신장 기능을 회복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과일들 중에는 잘 알고 먹으면 신장의 거름망을 고치고 독소를 씻어내주는 천연 수리공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야말로 어르신과 가족들을 투석의 공포로부터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의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볼일을 보신 뒤에는 꼭 1초만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건강 거울인 변기 속을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이제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콩팥이 그 어떤 현대식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양쪽 주먹만한 콩팥 2개를 선물 받습니다. 참 작지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프론이라 불리는 미세한 여과 장치가 무려 200만 개나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집의 한복판에 최고급 정수기 한 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정수기는 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약 180리터의 피를 거르고 또 거릅니다. 어르신들이 약수터나 마트에서 사시는 커다란 생수통으로 따지면 무려 90개 분량의 피를 매일같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귀한 영양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먹고 움직이며 생긴 찌꺼기와 독소만 쏙 골라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죠. 이 정수기가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의 피가 맑게 유지되고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거름망이 막히거나 찢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요독이사였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이 피 속에 쌓이는 것이죠. 거름망이 고장나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지 못하니 그 독소들이 다시 어르신들의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게 됩니다. 거실 한복판에 쓰레기를 며칠째 치우지 않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의 악취가 진동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겠죠. 이 혈액 오염의 가장 무섭고도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70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 어르신의 팔과 다리는 너무 긁어서 피딱지가 않고 온통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죠. 유명하다는 피부과는 다 다녀보고 비싼 연고에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도무지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그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노인성 가려움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콩팥의 쓰레기 지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나 높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독소, 특히 인성분과 질소 화합물을 걸러낼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독소들이 신경을 자극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박 어르신은 나중에야 저녁마다 발목이 붓고 늘 피곤했던 게 다 콩팥이 보낸 신호였는데 그저 나이 탓인 줄만 알았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콩팥 질환에 덫은 이렇듯 다른 노인성 질환에 탈을 쓰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튼튼하던 거름망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이 매일 함께 살고 계신 2명의 암살자, 고혈당과 고혈압입니다. 콩팥 속 미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비단실처럼 섬세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어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 속에 섞인 당분 분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거친 모래알처럼 변합니다. 이것들이 매일, 매 순간 콩팥의 거름망을 긁어대고 상처를 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상처들이 큰 구멍이 되고 그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와 우리가 소변 거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고혈압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높은 혈압은 마치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야 할 정수기 필터에 거센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압력은 콩팥의 여과 구조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유리 조각에 긁히고 홍수에 짓눌린 콩팥은 결국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노폐물 배설은커녕 물과 소금기조차 조절하지 못해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경계해야 할 점은 어르신들께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거나 부쩍 기운이 없을 때 어르신들은 어제 음식을 잘못 먹었나? 나이가 드니 기력이 달리네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피 속에 쌓인 요독이 소화기관과 신경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단순히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혈 호르몬이 안 나와 빈혈이 생기고 비타민 D 대사가 안 되어 골다공증이 오며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수분이 가득 찬 피를 돌리기 위해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답이 없다는데 하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 절대 비관하지 마십시오. 비록 콩팥이 끝단계에 이르면 회복이 어렵지만 우리 의학은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걸음망에 이제 막 첫 번째 상처가 나기 시작한 초기에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파괴 과정을 멈출 수 있고 기능을 상당 부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료를 넣어주고 콩팥의 진만 덜어준다면 스스로 치유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찢어진 걸음망을 어떻게 다시 꿰매고 우리 몸의 정수기 시스템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식 재료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속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박어르신처럼 뼛속까지 시린 가려움을 겪고 나서야 콩팥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십시오. 콩팥이 지금 여러분께 보내는 그 조용한 신호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난 2번의 이야기를 통해 신장질환의 무서움과 침묵하는 콩팥의 경고에 대해 들으시며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내 콩팥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상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고장나면 내다버리는 고물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미 수치가 나빠졌는데 먹으면 바로 낫는 보약이라도 없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의지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68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가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건강의 척도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2.3mg/dl까지 치솟아 있었죠. 어르신 연세의 2.3이라는 숫자는 신장 기능이 이미 3단계를 넘어 4단계에 진입했다는 빨간불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돌봐야 할 어린 손주도 있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건가요?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콩팥이 지쳐있긴 하지만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대수술을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저희는 값비싼 영양제 대신 콩팥의 짐을 덜어주고 자연의 재료로 스스로를 고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하던 날 저와 동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3이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4mg/dl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어르신 연령대의 정상 범위에 아주 가까운 수치입니다. 부기는 싹 빠졌고 안색은 꽃처럼 밝아지셨죠. 무엇보다 어르신의 머리 위를 떠돌던 투석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가 콩팥의 자가 치유 능력을 깨우기만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그 기적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산화를 막고 파이토케미컬이라 불리는 천연 항산화제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콩팥을 금속기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나쁜 음식, 오염된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기계 곳곳에 녹이 슬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녹을 활성산소의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콩팥 거름망을 공격해 염증을 만들고 딱딱하게 굳게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독 제거제인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들이 피를 타고 들어가 신장의 녹을 닦아내고 새로운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콩팥 회복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몸에 좋다는 보약, 즙, 혹은 이름 모를 약초를 다려 드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어르신의 콩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중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기운 차려라 하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우는 격입니다. 모든 약과 농축된 성분은 결국 콩팥을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지쳐있는 콩팥에 농축된 액체를 들이붓는 것은 신장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영재 어르신께 제가 적용했던 황금 원칙은 더하기 전에 빼기였습니다. 일단 소금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즉, 콩팥이 쉴 수 있게 짐부터 내려놓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약 대신 가장 순수하고 부드러운 항산화제를 과일과 채소에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속의 파이토케미컬은 약과 다릅니다. 우리 몸과 아주 친숙하고 부드럽죠. 사과 한쪽, 블루베리 하나를 먹으면 그 속의 영양소들이 신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구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우리 몸의 자가방어 효소를 깨웁니다. 한마디로 숙련된 천연 수리공팀을 신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서도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회복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을 먹어라, 식단을 바꿔라 하는 말이 단순히 고생스러운 절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하고 정교한 치료 과정입니다. 콩팥의 부활은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영자 어르신과 수많은 환자를 투석의 위기에서 구해낸 3대 선과, 즉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과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과일들은 비싸지도 않고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성분 하나하나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 몸을 살리는 권능은 바로 어르신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신장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특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분들을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구시켜준 3명의 천연 구원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현대의학에서는 콩팥을 아주 오래된 정수기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세월의 풍파에 여기저기 금이 가고 막힌 정수기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3가지 과일은 그 낡은 정수기를 고치는 가장 숙련된 수리공과 같습니다. 파이프를 깨끗이 청소하고 찢어진 거름망을 꿰매며 시들어가는 세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특수한 재료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먹으면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신장에 짐이 될 뿐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 위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도 있지만 신장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사과는 그야말로 신장을 위한 국민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기적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천연 빗자루와 같습니다. 소화기관을 지나며 단순히 배변을 돕는 수준을 넘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금속, 요독,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어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들이 콩팥까지 가서 필터를 막기 전에 미리 치워주는 것이죠. 지쳐있는 콩팥 입장에서는 일감이 30%는 줄어드는 셈이니 이보다 고마운 조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68세 최동욱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사구 체신염이 오신 분이었죠. 소변은 비누 거품처럼 뽀얗고 발목이 코끼리처럼 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처방했습니다. 단,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죠. 왜일까요? 사과 껍질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강해 사구체 거름망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르신들, 사과는 소금물이나 전용 세제로 깨끗이 씻어 꼭 껍질째 드십시오. 다만 설탕이 가득한 주스나 시중에 파는 사과즙은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되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은 한 달 뒤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다리도 훨씬 가벼워지셨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보랏빛 방패, 빌베리 또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짙은 보라색 속에 숨겨진 안토시아닌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혈관들의 집합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겨 콩팥 세포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구석구석을 누비며 염증을 청소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피가 잘 돌아야 콩팥도 스스로를 치료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17세 정옥수 어르신도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다리가 붓고 늘 피곤해하셨죠. 저는 매일 아침 사과와 함께 블루베리 20, 30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사과의 팩틴이 독소를 치우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고치는 환상의 복식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달 뒤 정 어르신은 발목 붓기가 쏙 빠져서 이제 오후에도 산책할 때 발이 무겁지 않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 블루베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어르신들께는 냉동실의 블루베리가 든든한 상비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자는 제가 신의 정화수라고 부르는 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를 기관지약으로만 알지만 배는 콩팥의 가장 부드러운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는 85%가 맑은 수분이며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배설작용을 돕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요산이 쌓여 통풍이나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는 이 요산을 녹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해줍니다. 84세 한상원 어르신은 가벼운 신부전과 함께 엄지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픈 통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배생강찜을 권해드렸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는데 따뜻한 성질의 생강 몇 쪽과 함께 찌거나 차로 마시면 완벽한 균형이 맞습니다. 이 배생강물은 요산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던 야간요 증상까지 잡아주었습니다. 3주 만에 한 어르신은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관절 통증에서도 해방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이 아무리 복덩이라 해도 이미 신장질환 4기나 5기에 해당하여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너무 약해지면 칼륨을 아예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있거나 예방을 원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이 세 과일은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최고의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어르신들의 과일 바구니를 이 3보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탁 위의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콩팥이 다시 활기차게 숨 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친 콩팥을 살려줄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말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나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고 배즙을 마신다 해도 정작 콩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을 우리 몸이라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수리하고 예쁘게 색을 칠해도 한쪽에서 매일같이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들은 몸에 좋다는 보약과 영양제는 열심히 드시면서도 정작 신장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며 고치지 않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독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우리 식탁의 짠맛, 즉 나트륨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뜨끈한 국물이나 짭조름한 장아찌, 젓갈 없이 밥맛이 난다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간간하고 감칠맛 난다고 하지만 콩팥은 이것을 독이라고 부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치솟고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치솟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콩팥의 섬세한 걸음망을 기억하시나요? 높은 혈압은 그 가느다란 비단실 같은 필터에 거센 폭포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싱겁게 드시라고 권했더니 의사 선생님, 이렇게 싱겁게 먹으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라고 하셨죠. 하지만 2달 동안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기를 실천하시고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허브로 맛을 내기 시작하자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압이 잡혔고 소변 거품이 60%나 줄었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은 콩팥을 찌르는 칼날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암살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쑤시고 머리도 지끈거릴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사탕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아주 잔인합니다. 통증을 잡는 대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관절통은 잠시 사라질지 몰라도 피가 통하지 않는 콩팥 세포들은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독한 진통제를 마음대로 드시다가 갑자기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오신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통증이 올 때는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십시오. 콩팥이 숨 쉴 틈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 위주의 과한 보신입니다. 기력이 없다고 소고기나 사골국을 진하게 우려 드시는 경우가 많죠. 건강할 때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천근만근의 짐일 뿐입니다. 고기 속에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와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콩팥이 지쳐 있으면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지 못해 피 속에 독이 쌓이고 구역질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 달걀 흰자 같은 착한 단백질을 권합니다. 어르신 몸무게 1kg당 0.8g, 즉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약 4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드셔야 콩팥이 삽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심심해서 한 대 피우고 소화 잘 되라고 한 잔 마신다 하는 말씀들 하시죠? 하지만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콩팥이 말라 죽는 것이죠. 술은 또 어떻습니까? 술은 우리 몸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몸이 가물면 독소는 더 진해지고 콩팥은 그 독한 피를 거르느라 상처를 입습니다.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몇 년 뒤 어르신의 콩팥 기능을 30%나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잘못된 수분 섭취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하루에 몇 리터씩 들이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콩팥은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몸은 더 붓게 됩니다.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면 독소가 씻겨나가지 못해 결석과 염증이 생깁니다. 정답은 꽃에 물을 주듯 마시는 것입니다. 화분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적셔주듯이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그것이 콩팥을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수십 년간 익숙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입맛과 편안함을 위해 남은 여생을 병상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담배 한 대를 참으시고 국물 한 모금을 덜 마시는 그 작은 용기가 어르신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의 선택으로 어르신의 미래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콩팥을 망치는 5가지 독한 습관을 끊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이 결코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해야 할 2가지 황금 무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 첫 물의 예술과 소변 보고서 읽기입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 기적을 부르는 따뜻한 물 한 잔. 우리가 잠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폐는 숨을 쉬고 심장은 피를 돌리며 피부는 땀을 내보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극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가라앉아 마치 진흙탕물처럼 흐르고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은 밤새 걸러낸 찌꺼기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시원한 얼음물이나 진한 차 한 잔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친 콩팥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장기에 쇼크를 주고, 진한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정답은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따뜻한 물, 200조 300ml입니다. 이 물 한 잔은 잠자고 있던 수백만 개의 네프론, 신장 단위행을 깨우는 부드러운 모닝콜입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콩팥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줍니다.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십시오. 온몸에 생기가 돌고 콩팥이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 두 번째 황금 습관. 나만의 건강 보고서, 소변 관찰. 두 번째는 조금 쑥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진단법입니다. 볼일을 보신 뒤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딱 5초만 들여다보십시오. 소변의 색과 상태는 콩팥이 어르신께 보내는 매일의 상세 보고서입니다. 연한 황금색,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진한 차색,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독소가 농축되어 있다는 경고입니다. 분홍색이나 붉은색,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나 요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레드카드이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품, 가장 중요합니다.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보물인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 신호입니다. 즉,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5초의 관찰이 병을 키우기 전에 막아주는 황금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신장 건강 자가진단 테스트 6가지. 지금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래 질문에 예가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 아침에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발이 붓는다.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다. 허리나 관절이 아플 때마다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는다. 평소 국물 요리나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긴다. 만약 얘가 우계 이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 한 방울과 소변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어르신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4.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진심.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며 너무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봤습니다. 76세 송기철 어르신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가쁜 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선생님, 10년 전에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덜 짜게 먹고 다리 부었을 때 병원에 한 번만 왔더라면, 지금처럼 병원 벽만 보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규칙적으로 울리는 투석기계 소리는 마치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깎아먹는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어르신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과거가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먹은 사과 한 쪽,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소금을 덜어낸 한 숟가락이 어르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친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손가락 하나로 전하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투석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일을 남겨주세요. 그 일은 제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콩팥을 아끼겠다는 어르신의 숭고한 약속입니다. 제가 그 소중한 다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은 샘물처럼 힘차게 흐르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